여러분 반갑습니다. 짜잔, 삥삥, 차크라샤. 헤어지세요.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제 대만 여자는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대만 여자는 이때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다양한 문화권의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대만 여자는 왜 이제 처음 얘기하냐면, 그동안 접점이 없었어, 나랑. 저는 좀 약간 좀 이렇게, 중국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 이게 반중 정서가 되게 강하잖아. 약간 좀 이상해.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중국이랑 대만은 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EJ가 돼야 되는 건데, 근데 대만은 또 우리나라를 또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어.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근데 제 주변의 동생 중에서 기린이라고 내 브이로그 본 사람 알 거야. 그 친구가 지금 대만 여자랑 결혼할 삘이거든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대만 여자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듣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 좀 궁금해지더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교차 검증을 해봤지. 근데 그 친구가 말한 게 맞는 거야. 그래서 걔는 지금 대만 여자를 만나고 있고, 한국에서 약간 어학당에서 일하고 있다 하더라고. 근데 주변에 다 대만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자기 주변 친구들한테도 그 새끼 쳐준다고 하지, 그치? 그런 식으로 새끼를 많이 쳐줬는데, 그 여자들도 거의 공통된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한국과는 차별되는. 그러니까 항상 뭐 개인적인 성격은 케바케라고는 해. 성격은 다 케바케야. 일본에도 족같이 애들 없고 진짜 족같거든. 그 나라는 말했잖아, 이짐의 선진국이라고. 근데도 전체적으로 걔 굉장히 크고 넓게 봤을 때 일본 내에서 그 여자력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남자를 조금 편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살림살이 할 때도 뭐 진짜 남자가 돈을 못 벌지만 않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 수준 내에서 잘 사는 것들이 몸에 배겨 있단 말이야. 30년 디플레이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처럼 대만도 그 대만만의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동남아는 동남아만의 여자가 있고, 그럼 마찬가지로 또 이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느낌이 있지.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건, 나는 이제 이슬람에 아직도 연락하는 애가 소피아라고 있는데 걔가 사우디 애거든. 사우디 남자가 그 이슬람 애들 중에서도 약간 좀 이렇게 기피하는 나라의 남자라고 해요. 왜냐면 가장 가부장적이거든. 근데 사우디 다니는 소피아가 하는 말이 자기도 알더라고. 이슬람자가 최고라고. 왜? 그러니까 오베이란 단어를 쓰더라고. 오베이. 그래서 이슬람은 여자가 남편을 섬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문화마다 이게 다른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대만 여자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대만 전체의 하나의 그런 거시적으로 봤을 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게. 그래갖고 요걸 내가 보고 느낀 게, 그래도 확실히 조금 괜찮은 분들이 있더라고. 내가 느끼기엔 결혼하기 괜찮은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물론 제끼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대만 여자는 아까 말했던 그런 보편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 일본 여자도 결혼하기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 근데 대만 여자도 결혼하기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그래서 나는 좀 중국 여자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 약간 좀 이게 이기적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이상한 결혼 문화가 중국에서 넘어온 것도 많잖아. 사실 남자가 여자를 호강시켜줘야 된다 이런 것들. 근데 이러나 저러나 이제 중국이랑 타이완이랑, 그럼 어떻게 보면 한 뿌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만 약간 중국 사람들이 매너를 탑재하면 이게 상위 호환되면 대만처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더라고.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도 분명히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느낌이, 근데 중국이랑 좀 결이 다른 게, 대만 여자를 내가 그동안 들은 것들 전부 다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굉장히 독립적이다라는 단어로 취약이 가능해요. 굉장히 독립적이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액티브하고, 일본 여자는 결이 완전 정반대인 느낌이야. 그래서 일본 여자는 우리를 좀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이제 오바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대만 여자는 같이 오바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까워. 여자들은 굉장히 액티브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좀 당황스러울 만한 것들은 뭐가 있냐면, 요구하는 걸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 오빠 이거 해, 오빠 이거 해줘, 오빠 이거 사줘, 내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요구를 한다고요. 그래서 내 동생 기린이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맨 처음에 좀 힘들었던 게, 여자친구가 요구하는 걸 항상 따박따박 얘기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맨날 잠들기 전에는 영상 통화를 해야 돼. 무조건 에브리데이 무조건 영상 통화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거 안 하면 난리가 난대 진짜. 그 하루 지나가잖아. 그럼 난리가 난대.
근데 지금은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뭐 지금은 괜찮다고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둘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자가 일단은 대만도 맞벌이는 기본이거든, 그 나라는. 되게 기본이고, 원래대로라면 그 나라도 약간 중국권의 문화가 있어서 중국은 결혼할 때 되면 이제 뭐 이제 돈도 갖다 주고, 남편이 돈도 사고 그러잖아. 근데, 실제로 대만 같은 경우는 임금이 우리나라 이제 1인당 GDP가 뭐 우리나라 이제 초월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환율적인 부분들도 있고, 근데, 실제로 대졸 초임 임금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별로 높지가 않단 말이야. 우리나라랑 한참 차이가 나. 근데 집값은 또 부동산 또 엄청 높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집을 해온다는 문화가 점점 희석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 지금 거의 반반해 가는 추세라고 하고,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한편으로는 남자가 해오면 좋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반반시켜가는 그런 추세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가지고 여자들이 만나면서 데이트하면서 돈 가지고 부담스럽다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대. 오히려 이제 거의 더치페이 하자는 경우도 되게 많고, 뭐 이제 데이트 통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 쪽은 이제 그 허세와 허영이 난무한 느낌이 있잖아. 대만 쪽은 독립적인데 허세와 허영이 쫙 빠진 기름 같은 느낌, 기름이 쫙 빠진 그런 느낌이 있어. 되게 솔직하게 터놓고, 오빠 돈 얼마 있어? 그러면 나 얼마 있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살자. 이게 딱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서구권의 같은 느낌이 있지. 같은 비서 같은 느낌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런 느낌들은 분명 결혼할 때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아마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 뭐 어떤 게 있냐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중국이나 대만 쪽은 화장 잘 안 하거든요. 실제로 여행 가서 보면 알겠지만 화장 잘 안 해. 여자들이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얼굴만 봤을 때는 일단은 우리 한국 여자들은 풀 메이크업 방송하고 다니니까 약간 밀리는 게 있지. 밀린 거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좀 이렇게 여자 볼 때 좀 마른 걸 좋아하거든요. 몸이 약간 막 새록은 갈라진, 몸 갈라진 걸 난 되게 섹시함 느낀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행하면서 느꼈던 게 중국 쪽 여자들은 뼈대가 얇아요. 실제로 진짜 거의 얇아. 되게 슬렌더라고 하지. 그런 체형들은 또 되게 많아. 그래서 뭐 쌩얼이 근데 진짜로 중요한 게, 쌩얼이 진짜 결혼하고 난 맨날 본 게 쌩얼이니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 괜찮은 대만 여자를 만나면 괜찮다. 그게 또 왜 그런가 하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이란 인식이 좀 한국이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 한국에서는 내 인생에 굉장히 큰 거래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 그냥 때가 됐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런 느낌을 대만 여자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당연히 만난 사람들도 보면 이제 때가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 자연스럽게. 그리고 네가 뭐 돈 얼마 벌으면 그래 뭐 그럼 뭐 괜찮아.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태클 같은 걸 크게 걸진 않아. 그러니까 분명히 명확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건 사실 남자 입장에서 오히려 더 편하단 말이야. 오히려 그 스무고개 하면 존나 짱나요. 이게 갑자기 얘기를 하면 씨발 뭐 때문에 짜증났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뚜루루루 돌아오면 이게 엄청 짜증나. 차라리 네가 이랬잖아, 이렇게 해줘라고 요구하는 게 진짜 편하단, 남자 입장에서 그게 진짜 편하거든. 근데 그런 느낌 되게 가까워. 귀여운 맛 같은 건 없지만 분명히 그런 느낌이 있고. 근데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적인 성격은 케바케적인 부분이 있는데, 근데 지금 내가 말한 그 딱 한 단어, 독립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대만 여자를 대변하기에 가장 딱 적절한 그런 거 같아요. 그 책임과 의무를 같이 들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몰랐던 건데, 나는 대만이 한국을 진짜 싫어한 줄 알았거든. 맨날 뭐 보면 맨날 삼성 모니터 막 깨다가 이제 삼성 모니터 안 깨져가지고 와 삼성 좋다 막 이렇게 막 인식 퍼지고, 뭐 이제 뭐 맨날 스포츠 가지고 이제 연병 틀고 그래가지고 몰랐는데, 근데 실제로 대만 내에서는 한국 남자에 대한 인기가 제법 있대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 한국도 지금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반일을 잘 이용하지만, 실제로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반중 정서가 훨씬 강하지 반일 정서가 강한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거든. 많진 않고, 나 같은 경우도 그렇단 말이야. 우린 전부 다 일본 AV를 보고 커오고 일본 여자를 동경을 하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대만 내에서도 한국 남자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제법 많다고요. 잘 먹힌다고 하더라고. 잘 막히고, 오히려 또 뭐라고 하면 한국 남자를 좀 약간 불쌍하게 봐주는 그런 동병상련의 눈빛으로 봐주는 게 있대. 진짜 그런 게 진짜로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대만 여자를 만나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근데 만날 방법이 없다, 그치?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긴 한데,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여자보다는 좀 약간 매너가 있지만, 중국 여자보다는 훨씬 이렇게 약해, 순한 맛이지. 순한 맛이고 매너도 있고 약간 인격
문학적으로 이게 업그레이드된 느낌은 있지만 굉장히 독립적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요구한 게 굉장히 많으면서도 그리고 허례허식 없고 담백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느낌이 전체적인 대만 열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는 되게 재밌어가지고 오늘은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고 어쨌든 대만은 타이완 넘버원 쯔위의 나라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한번 재밌어도 한번 해봤고 나중에 또 뭐 대만 여자 만나는데 이런 게 있었다 재밌는 스토리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감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